이번 시간에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알아봐야 할 사항들은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 뭐 입금전표나 출금전표, 대제전표, 지출조리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 전표를 뭐 조회하든지 또 수정, 삭제하는 방법. 전표를 작성하고 나면은 실제로 장부를 또 작성하는 방법을 또 이번 시간 알아볼 거고, 장부를 또 조회, 일계표나 월계표, 뭐 계정별 보조장, 뭐 총계정 원장 등등을 여러 가지 그 조건 검색을 부여하여 조회하고 인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뭐 손익이든 대자재표, 뭐 합산 등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뭐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또 수정하고 필요 없는 계정 과목은 뭐 삭제하는 설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고요. 그 회계 기간이 마감되면은 또 2월을 시키는데 2월 시키는 어떤 방법.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계에 운영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그 회계 프로그램, 저희가 제작되어 있는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개요라든지 메뉴의 구성 자체를 간단히 알아보면은, 일단은 전표 작성부터 장부 관리 및 인쇄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뭐 큰 무리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뭐 회계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더라도, 뭐 회계를 잘 모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가계부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만든 그 회계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면서 사용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또한 계정 과목인 관리가 중요한 건데, 회계에서는 계정 코드 번호를 여러분들은 뭐 알 필요가 없고, 물론 계정 과목명은 아셔야겠죠. 그 정도는 아시고서 그 회계를 뭐 하시는 건 뭐 기본 상식이니까, 뭐 계정 코드를 인하 같은 경우에는 계정 코드를 별도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컴퓨터 모니터 옆에 붙여놓고 그 코드 번호를 입력해서 전표를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뭐 그 계정 코드 번호로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 윈도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 명을 뭐 한자나 뭐 한 두 자 정도만 입력하면 바로 예? 유사한 계정 과목을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계정 과목 명만 알면 되지 뭐 계정 과목 코드는 굳이 모르시더라도 뭐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쇄물들이 미리 보기 화면으로 나타나니까, 뭐 전표라든지 아니면은 각 뭐 계정별 보조장이라든지 재무제표 등등이 모두 인쇄물로 나오는 거는 미리 보기 화면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찍고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미리 화면상으로 조회를 먼저 인쇄될 부분을 조회하고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뭐 종이 낭비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2일 마감이니 뭐 월 마감이니 뭐 그런 마감 자체가 필요 없고, 뭐 단순하게 그 전표만 작성하면은 자동으로 장부 작성을 통해 가지고 각 그 장부별로 자동으로 이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일 마감, 월 마감 그런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서 다 뭐 지우는 걸로 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 회계 프로그램에 저희 메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6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전표 작성, 뭐 전표 작성된 거를 또 장부에 기장하는, 예? 작성된 전표를 장부에 기장하는 그 두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는 여기 전표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장된 내용들을 요 3번에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하고 인쇄를 할 수 있는
조회하고 인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8가지가 되어 있네요. 일개표, 월개표, 전표, 분기점, 현금 출납장, 재금 보조장, 뭐 예금 명세서, 뭐 계정별 보조장, 종계정원장 이렇게 조회 인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 인쇄라고 해서 뭐 전표를 인쇄를 하실 수 있고 원장이나 총계정원장, 뭐 일반 관리비 내역서 등등을 여기서 별도로 인쇄를 하실 수 있고 요 5번 재무제표 인쇄 부분에 가서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체저표표, 합계전학 시산표를 인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2월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 그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어떤 메뉴였는데 2월 작업이 아니라 그냥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면은 전체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뭐 계정 과목을 설정하든지 아니면은 초기 그 2월 금액을 뭐 등록하는 부분이라든지 은행 잔고, 은행 뭐 계좌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 등등이 요 환경 설정 부분에 들어있는 것을 좀 이따가 그 프로그램 속으로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업무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전표를 작성하고 나면은 뭐 전표에는 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뭐 지출 결여서도 있는데 저희들은 뭐 지출 결여서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전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부 기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표 작성하고 장부 기장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요거를 그날에 관련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만 한 번만 눌러주면은 그 전표 작성된 거를 각 그 계정별로 자동으로 분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조회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회계기간이 마감되면은 차기 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그 지출결의서를 만약에 작성되어 있다면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윗분한테 결제를 올려가지고 결제가 되면은 자동으로 출금전표로 작성되게끔 되어 있고요. 미결되면은 물론 지출결의서로만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관리비를 수납 처리하고 나면은 수납된 그 금액들이나 그 은행이 어떤 은행으로 어떤 금액 뭐 얼마의 금액으로 수납 처리된 거를 수납 일개표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대체전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저기 관리비와 회계 프로그램에 인터페이스를 댈 수 있게끔 별도로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따가 대체전표 작성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부 기장하는 방법인데 입금전표라든지 입출금전표, 대체전표들을 장부 기장을 통해 가지고 총계정원장 데이터나 보조부 데이터 부분으로 자동으로 기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여러 번 그 장부 기장을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표를 작성했는데 전표를 뭐 삭제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했다. 그러면 장부 작성을 필히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은 요 회계 관리 메뉴를 통해서 회계 업무는 모두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알아봐야 할 사항은 현재 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계 뭐 계정 과목이라든지 은행 자료라든지 등등을 좀 알아보시고 전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정 과목 설정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현재 보시게 되면 저희들은 코드 번호가 1000번대는 자산이고 자산, 2000번대는 부채, 3000번대는 자본, 수익, 4000번대, 5000번대는 그 비용 부분으로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명을 바꾸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예금, 정기예금이다.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겠고요. 더 추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1118번 계정 과목에다가 1118번에다가 계정 과목명을 예를 들어서 뭐 예금
뭐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싶다. 구분 1번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3번이라고 넣고요. 그러면 1118번에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셨고, 마찬가지로 그 1118번을 삭제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로 전체 정보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1118번을 클릭하시고 삭제 버튼, 삭제를 누르면 선택된 계정 과목을 삭제하겠습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그 예를 들어서 1118 예금 국민은행으로 전표를 끄는 게 있다. 그러면은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예 하고서 누르게 되면은 1118번은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드번호 1000번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1000, 2000, 3000, 4000, 5000 이런 식으로 현재 저 프로그램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1번을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장, 관, 항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장은 뭐냐면 그 군대를 보게 되면은 대장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은 뭐 중대장, 3번은 이 중대장 밑에 있는 뭐 쫄다구들, 병조리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1번 밑에 2번이 있고 2번 밑에 3번이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2번 투자자산, 이 유동자산 밑에는 이렇게 현금부터 시작해서 선납 세금까지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겠고, 투자자산 밑에는 이게 3개가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부채, 이것도 장이죠. 장 밑에 중대장, 관항이라 그러는데 뭐 장관항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 항목인데 2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병졸들 항목, 일반 지역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전표 작성할 때 요 항목, 요 계정 과목 요거를 통해 가지고 작성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구분 1번은 장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관이고, 3번은 황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고, 구분 2번이 여기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1번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 예를 들어서 재금 계정 과목을 통해 가지고 재금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그 적요에 가로를 열게 되면 자동으로 은행 코드들이 뚝 뜹니다. 그래서 원하는 은행을 선택을 해서 전표를 작성하실 때 쓰시는 거고, 1번은 은행 코드를 여기다 링크를 시켜놓는 항목이고 계정 과목이고, 9번이라고 하면은 그 일반 관리비 내에 있는 항목이다 라고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포함된 항목이다, 일반 관리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반 관리비는 뭐 비용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비용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비용 부분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함 항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재금 속에 1113번 포함 항목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장부라든지 그 뭐 일개표라든지를 보게 되면은 요거를 1113번에 포함해서 합계를 나타낼 때 쓰는 그 항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포함될 항목을 이렇게 설정하실 때 이렇게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 계정 과목을 변경하실 수 있고 추가하실 수 있고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분 1번 장이냐 항이냐 관이냐 항목을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코드니 아니면 관리비 그 일반 관리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함될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셨고, 이거를 인쇄 버튼 누르게 되면 현재 지금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을 전부 다 인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재해금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해금을 통해서 전표를 끊었다고 했는데, 계정 과목 명을 뭐 예금 뭐 저기 뭐
예금 조흥은행이다 라고 계정 과목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바꾸게 되면은 현재까지 끊긴 모든 전표 자체는 재예금에서 뭐 예금 조흥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계정 과목 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셔야 할 거는 예, 빌딩 기초관리. 요거는 그 전표나 윗사람한테 결제되는 어떤 결제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럼 4개를 할당하고 여기다가니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해서 어, 보고자료의 결제 부분에 나타날 수 있게끔 했고, 요건 일반적인 사항들 인쇄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요건 재무제표. 일반상 인쇄물과 재무제표란에 나타나는 그 결제방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내부적으로 소장님까지 뭐 그 결제를 올릴 거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회장님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뭐 소장이라고 놓고, 여기는 뭐 입사 뭐 회장이라고던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등록해서 결제할 때 결제방이 자동 나타날 수 있게끔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회계기간. 회계기간은 1년에 뭐 한 번씩 당연히 있는데, 뭐 어떤 거래처에서는 5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말일까지 회계기간을 설정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들이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뭐 기초능을 기말년으로 분류해서 설정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요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이따간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전표 관리. 전표들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고 수정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고요. 여기 이제 화면 구성을 간단히 알아보면은 우측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전표들을 설정하는 거고, 입금, 출금, 대체, 지출결의서, 그 다음에 그 각종 입출 대체전표를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결의서를 작성했으면 결의서를 조회하는 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금전표나 출금전표는 뭐 작성하는 건 똑같고, 여러분들이 뭐 색깔로 이렇게 보면 입금전표, 실제로 요 전표 형태는 여러분들이 문방구나 어디 그 입금전표를 사셨을 때 와 형태가 똑같습니다. 칸까지 똑같게끔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고, 여기다 마우스 갖다 놓고서 실질적으로 전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금 전표도 마찬가지고 대체 전표도 일반적인 그 수작업으로 작성되는 전표와 똑같습니다. 지출 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입금 전표를 작성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전표 번호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5월 20일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입금 전표가 하나도 안 끊긴 걸로 나와서 자동으로 전표번호 1번으로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작성되어 있는 전표를 보게 되면 뭐 현재 상태 여기서는 다 대체 전표만 작성됐네요. 그래서 2일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대체 전표 3월 3일날 끊겨 있는 거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전표 번호 1번으로 나타나고 2번 나타나고 3번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3번에 새롭게 더 작성하셔야겠죠. 입금 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0일날 재예금,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에 가서 재자만 치면 밑에 이런 식으로 재자의 그 계정 과목 중에 재가 있는 그 계정 과목들은 다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잡수, 뭐 잡으로 하면 잡으로 시작하는 거 모든 거 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자로 해서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놓지 말고 그냥 화살표 아래 화살표 그 방향키로 해서 느려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 수정하시려면 이스케이프 눌러서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보면 ESC 키 있죠? 그거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여기에 다시 그 계정 과목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뭐 잡자를 치겠다. 그럼 잡자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나와서 화살표를 통해서 움직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그때도 실질적으로 잡비라는 그 항목에 관련해서 나타나면서 적요 부분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때 적요를 예를 들어서 뭐
어, 관리소 직원 뭐 회식비 뭐 다른 용도겠지만은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또 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썼다 하고 또 엔터 치면은 다음 칸 또 있으면은 또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 잡비에 관련돼서 또 엔터 이렇게는 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성 계속 엔터 치다만 작성 버튼에 요게 나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여태까지 입력한 거를 그냥 싹 지우고 다시 넣겠다 저장하지 않고 다시 작성하겠다 뭐 입력을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이고 요거는 작성하게 되면 요거를 저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성 한번 해볼까요? 예, 작성했더니 5월 20일 날 자동으로 선표번호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1번이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잡비로 해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르면 잡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인쇄를 한번 누르겠다, 인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 입금 전표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그 뭐 결제란도 잠장 소장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잡비, 전표번호 모든 거 이렇게 나왔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예. 2번 또 작성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재금은 아까 그 계정 과목에서 은행 코드로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은행 여기가 구분 2번이 은행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금이라고 해놓고서 이 부분에다가 어, 요거 가로를 열면은 은행 및 거래처 코드가 선택된다겠죠. 그래서 가로를 그 키보드의 9번 위에 보면 가로 열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르면 그 은행 설정된 은행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화살표 상하키로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은행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신라은행이라고 계정 뭐 저기 그 뭐야 계좌번호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좌번호는 프로그램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라은행만 나오고 여기에서 그 이후에 계속 입력을 하겠다 이렇게 놓고서 뭐 101호 에서 뭐 입금된 금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을 들어왔다. 하고서 작성 버튼을 또 누르면은 3번으로 또 넘어가겠죠. 또 2번 보고 싶고 이렇게 오면은 이게 보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이거가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삭제 누르면은 이것도 삭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오늘 다 끝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다음으로 넘어가. 그럼 여기는 작성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1번으로 나오고 아까 20번, 20일 날 작성했으니까 자동으로 다음 그 등록 코스 전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3번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한번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적요를 여러분들은 계속 입력하려면 지금 등록했는데 관리소 직원 휴식비를 자주 쓰는 적요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작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장하시는 거는 F10. 현재 입력된 적요 등록은 키보드에 F10 키를 누르면 관리소 직원 휴식비가 적요 코드에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밑에다가 또 한자만 넣어보자고. 근데 좀 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또 엔터 치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적요 부분을 F10만 누르면은 어딘가 모르겠지만 저장이 됐다가 그 첫자 적요 부분에 첫자만 입력하면은 바로 나타나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겠고 출금 전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자만 넣어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대체 전표에서도 적용해서 관자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관자를 넣으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다 입금, 출금, 대체, 지출 모든 부분에서 다 서로가 어, 공유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셨습니다. 입금전표를 보셨고 출금전표도 그 입금전표와 똑같고요. 대체전표를 대체전표를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대전표는 뭐 특이한 사항은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은 한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되어 있는데 일곱 개가 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루 일어나는 건수가. 그러면은 그 차대가 금액에 딱 맞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그 대저점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잡비 여기서 1,000원 그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으로 해서 뭐지 재금내서 2,000원이라고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지금 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대부분들 보면은 대지점표를 그 차대를 맞추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면은 작성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저희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입력한 대체점표의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틀립니다. 다음 점표에 계속 작성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요 하면은 이거 조정하라는 얘기고 예 하면은 다음 점표로 또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차대가 안 맞지만은 그래도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금일 수납점표 작성 버튼이 특이하게 있는데 대체점표에는 이 부분은 그 관리비에서 수납받은 거를 자동으로 점표를 작성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며칠 날 수납됐는지를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은 5월 18일 날 빌딩 은행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빌딩 은행은 요 1,600만원 그 다음에 빌딩 은행은 1,000만원 신라은행은 1,600만원 이렇게 이제 5월 18일날 2006년 5월 18일날 수납을 처리한 거를 전표를 작성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3월 3일날인데 뭐 이거는 날짜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가져오는 거를 한번 보시죠. 수납일자 아까 봤듯이 5월 18일날 조회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신라은행과 빌딩은행이라고 두 군데 설정해 놨는데 가상으로 해서 금액을 자동으로 해서 23건 이렇게 가져온 거를 보세요. 상세하게 보시려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요거 신라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세대들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빌딩은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요거를 두 개를 모두 전표를 작성한다. 그럼 전표 작성 버튼만 누르면은 대체 전표에 이렇게 자동으로 5월 18일 날 차변은 재액은 저교에는 신라은행 뭐 101호에 뭐 22건 뭐왜 이익금 뭐 건 해서 두 개 은행이 들어오고 차변에 대변에는 미수관리비가 전체 얼마면서 연체료 수입이 얼마인지 이렇게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작성만 누르면은 5월 18일 날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요 전표를 작성하고 그 전표를 인쇄하고 나서 이 대체 전표를 인쇄하고 뒤에 그 첨부되는 수납 일개표 그 부분은 여기 가셔서 일자별 수납금 현황 도에 5월 18일 날이지 않습니까? 5월 18일 날 이렇게 눌러셔서 예를 들어서 은행별로 뭐 전체 다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은행별로 요 부분만 인쇄를 하셔가지고 전표에 뒤에 첨부를 하시면 되겠죠. 요 하면 인쇄된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걸 알려보겠습니다. 뭐 부서는 관리사무소 성명 홍길순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명목으로 해서 지출을 하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수선비다. 무슨 수선비를 할 거냐? 뭐 형광등 교체비라고 해놓고 뭐 20만 원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20만 원 해놓고서 작성을 눌러보실까요? 5월 20일 날짜로 해서 예, 작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5월 20일 날 미결랑 좀 전에 지금 현재 작성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쇄 버튼 누르면은 이걸 또 지출결의서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셔가지고 결제를 올리시면 되겠고요. 결제를 올렸는데 이제 결제가 났다. 그러면 요게 그 실질적으로 지출 출금 전표하고 연결이 되야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미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정결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선택하시고 나서 전표 작성 및 완결 처리 요거를 버튼 누르면은 5월 20일 날로 출금 전표가 작성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면은 5월 20일 날짜도 뭐 변경 가능하고 없고요. 20날로 한번 해보자. 똑같은 날짜. 전표 작성 및 완결 처리 누르게 되면은 미결에서는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예, 완결 처리가 됐네. 5월 20일 날. 그러면 출금 전표에서 5월 20일 날로 가보면은 자동으로 수선비, 형광등 교체비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받고 나면은 그 완결 처리를 하게 되면은 출금 전표로 넘어오는 거를 지금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전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전표 조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표를 작성된 것을 보겠다. 그래서 뭐 전표별 일자별로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놓으면 일자별로 2일 날에는 대체전표가 하나 끊겼고 3일 날은 두 개 끊겼고 4일 날은 하나 끊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해당 전표로 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요 전표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해당 전표로 바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결의서 조회도 해당되는 것을 뭐 조회를 하시고 그래서 뭐 완결이냐 미결된 것만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지출결의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시 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입금 전표, 출금, 대체, 지출, 다음에 전표 조회나 결의서 조회 등등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전표를 작성된 거를 각 장부별로 기장하기 위해서는 요 장부 작성 버튼을 누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표 작성한 거를 장부에 기장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기장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조회 및 인쇄를 하실 수 있는데 일제표를 보게 되면은 5월달에 좀 전에 제가 작성되는 일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3월달에 작성된 전표를 보게 되면은 일자별로 전표 작성된 거 건수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숫자가 건수인데 누르게 되면은 3월 4일날 대체전표 하나 끊었는데 그때 상태에서 재해금과 미수관리비 개정 과목 두 개로 지금 그 작성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요거는 재해금, 미수관리비, 가수금 세 개의 개정 과목으로 3월 7일 날은 그 작성되어 있다는 거고 대체전표 세 개를 끊었네요. 그래서 요 일개표를 그대로 인쇄를 하시려면 인쇄 버튼 누르시고 전표 크기로 할 거냐 A4 크기로 할 거냐 라는 걸 하고 화면을 직접 보고서 인쇄할 거냐 아니면 바로 인쇄기로 보낼 거냐 이렇게 해서 전표 크기로 해놓고서 인쇄 버튼 누르게 되면은 요 화면이 그대로 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전표 크기로 놓고서 이런 식으로도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전표 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일제표가 하루에 상당히 좀 긴 많은 계정 과목을 끊었을 경우에 전표 크기 한 장으로 나오기가 좀 더 많이 인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A4 크기로 해서 한 장으로 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 뭐 월계표로 바로 이동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정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걸 보시고 엑셀로도 저장이 되고 인쇄를 하셔서 그대로 인쇄하실 수도 있겠고요. 여기 똑같습니다. 예, 전표 분계장을 통해 가지고 날짜별로 5월 18일 날은 이렇게 끊긴 걸 보실 수 있게 엑셀로 변환되고 인쇄도 가능하고요. 현금 출납부 입출금을 전표를 통해 가지고 등록된 사항들을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조회하면 끊긴 건 없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5년부터 현금 등록된 사항은 없네요. 나머지 재예금 보조장도 볼까요? 그럼 현재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계좌에 현재 그 끊긴 거를 그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조회, 인쇄, 엑셀을 하실 수 있는 변환하는 부분 보실 수 있겠고 예금 명세서나 뭐 계정별 보조장 마찬가지로 계정별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원하는 시점부터 그래서 보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인쇄 엑셀로 변환하는 어떤 부분 나타나고요. 정기적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해서 예,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계정별로 찾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행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겠고 인쇄도 가능하겠죠. 일반 인쇄 전표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출금 전표만 모두 한번 인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백용지로 누르게 되면은 1일부터 말일까지 A4 용지 두 장으로 한 장에 두 개씩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백을 여기서 조정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에 그 전표 하나씩만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바텀을 뭐 예를 들어서 3000 정도 놓고 인쇄하게 되면은 A4 용지에 지금 하나씩 인쇄되는 거를 보시고 계시겠죠? 보십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백을 줘가지고 한 장만 프린터도 되고 두 장씩 프린트 해도 되고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대체전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만 끊긴 걸로 나와 있네. 마찬가지로 A4 용지에 하나씩 인쇄도 가능하고 두 개씩 인쇄도 가능하고 지출결의서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인쇄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에 원장 인쇄, 총계적 원장, 일반 관리비 내역서 등등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사용하는 건 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정 과목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끔 처음에 들어갈 때 설정되는데 인쇄 시작하면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뭐 재금에 관련된 사항 그 계정별로 끊긴 그 내역이 있으면 전부 다 인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산 부분에까지 놓고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여기 계정에서 여기 계정까지 끊긴 모든 그 장부 계정별로 현황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재금, 미수관리비가 끊긴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인쇄하시려면 이거 누르면 인쇄가 되겠죠. 예, 이거 눌러서 보시면 되겠죠. 예. 종계적 원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관리비 내역서는 일반 관리비 내역서라고 예를 들어서 03월달 인쇄할 자료가 없네요.
예, 설정이 지금 현재 일반 관리비 내역서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없다는 얘기인데, 항목 설정은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일반 관리비 내역서의 일반 비용 계정 과목이 쭉 떠 있는데, 일반 관리비 내역에는 예를 들어서 급여를 포함하고, 예를 들어서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세요. 일반 관리비 내역, 복리후생비, 차량, 교육비, 요거를 일반 관리비로 넘기겠다.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 1월 1일부터 요 날짜까지 끊긴 거를 보자 했더니 현재 끊긴 내용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하나도 끊긴 게 없네, 현재 상태에서는. 예, 끊긴 건 없고.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재무제표도 손익대차 합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를 깼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현재 그 설정되어 있는 순서대로 손익계산서가 자동으로 나와서 당기 순이익까지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누계 기간도 해서 예를 들어서 2006년 04월 01일부터 말일까지 인쇄를 누르면은 누계 기간은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하고, 월계 기간을 이렇게 4월 달 것만 해서 손익계산서를 인쇄하라 놓고서 인쇄 버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미리 보기 화면이 뜹니다. 자동으로 지금 집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월계 기간은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계 기간은 이렇게 돼 가지고 월계 누계. 현재 지금 4월 달에 작성되어 있는 전표는 없는 상태죠. 예,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겠고, 아까 결제부분도 담당 소장 회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요 그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순서를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나타나게 할 수 있겠고,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정해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나 뭐 대차대조표나 뭐 형식은 똑같은 거고, 합계전환시산표는 이런 식으로 놓고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 해당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집계하여 합계전환시산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기간이 다 마감됐다. 그럴 경우는 회계 2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 01월 01일부터 2006년도 3월 31일까지를 언제 4월 1일 날짜로 2월 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4월 1일 날짜로 넘기는 걸로. 그럼 4월 1일 날짜로 자동으로 현재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작성되어 있는 계정 과목별로 작성된 잔액들만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온 거를 4월 1일 날짜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4월 1일 날짜로 장부 작성만 하시면은 2월 작업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월 01일로 하게 되면은 4월 1일 날짜로 자동으로 2월을 잔액 계정별로 잔액되어 있는 잔액 부분을 4월 1일 날짜로 넘어온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01일
놓고 누르면은 좀 전에 이월시켰던 자료들이 이렇게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표 작성할 때 전표 적요 등록 관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삭제할 수도 있고요. 더 추가하실 수도 임의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그 회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 인쇄물들의 여백을 임의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건 말고요. 은행 기초 자료라고 해서 여기에서 은행의 잔고를 이월시킬 경우 여기다가는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잔액을 이월시킬 수 있겠고, 은행 코드를 더 추가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뭐 임의적으로 입력하시고, 은행명을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국민 이건 말고요. 민은행이라고 넣고 추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국민은행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2006년 1월 1일 날짜로 요 세 개의 계좌에 잔액을 넘기겠다. 그러면 먼저 생성을 누르시면은 요 세 개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필요 없으면은 이건 안 되고요. 여기서 차변 금액과 입금 금액, 출금 금액을 누르게 되면 잔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어, 예금 잔액을 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보조보 기초관리는 좀 전에 4월 1일 날짜로 이월시켰던 그 내용들, 뭐 그 전에 이월시켰던 내용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여기서 금액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예, 현재 이상 없네요. 예, 이렇게 하고, 회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표 관리. 전표를 뭐 작성하시고 수정, 조회, 삭제, 인쇄 되는 부분을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전표를 작성하고 나면은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 장부를 기장하고 나면 여러 가지 각도로 조회하고 인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인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회계 과목, 계정 과목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차기 이월 시키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셨고요.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실 때는 저희 신라정보기술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 서비스 요원들이 계속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전표를 어떻게 끊느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어떻게 전표를 끊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내용들은 미리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받으시고 난 후에 받으신 지식을 가지고서 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계를 관리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